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서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작가, 여행 인솔자, 유튜버. 지금 시기에는 3가지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소재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걸 찍어볼까 하다가 보통 미니멀 관련 이야기를 독백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하는 모습, 노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많이 공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행 인솔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솔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에 나올 추천 영상을 보시면 대략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반년은 열심히 일하고 반년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려면 최소 2-3군데에서는 찾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접 저만의 자가가치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인솔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중 하나가 크루즈 인솔이고 그중 하나가 산티아고 트레킹 인솔입니다. 지금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틈새인데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짜 틈새였습니다. 트레킹 인솔, 산티아고 트레킹 인솔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총 800km를 30일 이상 걸으면서 참가자들의 숙소를 예약하고 목표 지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걸으세요라고 설정을 해드리고 쉬는 장소도 알려드리면서 개개인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수하고 틈새이면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800km를 도보로 같이 걷고 한 달이 넘는 일정을 손님들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잡니다. 인솔자의 사적인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랑 언쟁이 벌어질 때도 있고 손님끼리 신뢰를 범하게 되면 제가 중간에 껴서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안전과 질서를 위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모두가 응원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저는 무능한 리더가 되고 팀은 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봐서 어쩔 때는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무표정으로 있습니다. 손님과 인솔자의 선도 긋고 들뜬 사람이 저한테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똥폼이에요. 이렇게 나름 노력하면서 잘 해왔는데 5번째 인솔을 나갔을 때 시작부터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이거를 통제를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통제를 요구하면 공격적인 말로 받아치는 분도 계셨고 아무튼 한 명 한 명 돌발 언행이 일어나면 제가 다 눌러야 했는데 지금 이 얼굴에서 낯빛을 바꿀 때마다 상대 쪽은 무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제가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한 건 없었고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라는 것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제 역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코 아래 주변으로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치과에서 마취 주사 맞고 나면 느껴지는 감각 있죠? 툭툭 치는 거는 느껴지는데 아프지 않은 거.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병드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 딱 절반을 지나왔던 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저와 다른 한 분이 같이 먹을 파스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파스타를 식탁에 올려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넣지도 않은 녹색 풀줄기가 다량으로 파스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녹색 풀줄기를 올리신 분은 저희 팀원이었고 제가 밥 먹는 맞은편에 앉으셔서 이게 뭐냐고 여쭤봤어요. 이게 천연산삼인데 순례길에 널려 있어서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가이드분들, 인솔자분들이 손님들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을 꺾지 마세요 라던가 자연과 관련된 거는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주인이 있든 없든 발각됐을 시에 벌금을 내는 나라도 있고요. 꺾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반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파스타 위에 녹색 풀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을 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인솔을 하는 제가 체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팀에 아주 큰 민폐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파스타 위에 아무의 허락도 없이 녹색 풀줄기가 올라와 있고 저랑 밥을 같이 먹기로 했던 분의 파스타 위에도 올라와 있고 이 녹색 풀줄기를 올린 두 분하고 총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먹기 전에 굉장히 망설였었어요.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먹었죠. 맛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 맛인데 맞은편에서 계속 몸에 좋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이날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서 평소 마시지도 않던 맥주를 어쩌다가 한 잔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크질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부터 주변이 전부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영화에서 보는 그런 특수 장면 같았어요. 제가 술은 잘 못 마셔도 맥주 한 잔에 이런 적은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 상태로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마치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위에 눌린 듯한 몸동작으로 힘겹게 숙소 침대까지 이동합니다. 2층 침대에 위에를 배정받았거든요. 계단 3개를 타고 올라가는데 모든 관절이 다 굳은 사람처럼 올라갔어요. 침대에 쓰러지고
공간감이 마구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취한 거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의식은 너무 또렷합니다. 그때 제 옆에서 파스타를 먹었던 분이 마침 제가 누운 침대 아래를 배정받으셨거든요. 그분이 침대로 오시면서 너무 취한 것 같다고, 몸을 못 가누겠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침대에 누운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발이 올라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모든 애를 써도 발이 안 움직이고 하반신이 다 굳으면서 상반신도 굳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든 생각, 35살에 여기서 돌연사 하는구나. 많은 생각을 할 만큼 시간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요. 집사람 생각이 가장 많이 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인솔자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자주 타, 소매치기만 하, 시차 엉망이야, 얼굴 자주 못 봐 등등. 특히 트래킹 인솔은 한 달 이상 손님이랑 같이 지내는 걸 알고 있고 한 번 따라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헬기를 부를 뻔한 상황이 있었지. 아무튼 그 싫어하는 걸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생겼으니 죽는 게 억울한 것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언제 의식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유서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또렷한데도 핸드폰을 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구급차를 불러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아주 멍청했던 것이, 리더인 제가 아픈 모습으로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모습을 팀원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미안해서 이분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파스타를 먹고 제 아래에 누워 계셨던 분이 다른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저희 둘 다 완전히 굳어버린 몸을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4명이 그 풀줄기를 먹었는데 왜 2명만 일어났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스페인의 모 작은 소도시입니다. 숙소 주인은 제가 여러 번 봐왔던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분이 저희의 상태를 보고 직접 차로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줍니다. 차가 병원에 도착을 하고 저는 부축을 받으면 거동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랑 같이 파스타를 먹었던 그분은 저보다 더 젊은 분이셨는데 양을 더 많이 먹었거든요.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화장실까지 부축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구토를 했어요. 이 내 장기들이 나를 살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 몸 안에 있는 모든 걸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살다 이런 구토는 처음 해봤습니다. 눈, 코, 입 전부 아주 끈적한 액체들이 쏟아지는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저는 잠깐 몽롱하다가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라도 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젊은 분께서는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유서를 쓰려고 했다 그러셨고 제가 느꼈던 두려움보다 훨씬 큰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저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뭘 먹었으며 어디를 걸어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사진을 하나 띄워주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이거를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자, 금기사항, 고용량,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부적절한 양, 졸음, 부정맥 및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부작용을 찾아보니까요,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은 것은 회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사한테 심각한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요. 단식을 하라는 것과 약을 처방받고 디톡스 액체 같은 걸 처방받아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4명이 먹고 저를 포함한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2명이 부축을 받아서 나갈 때 파스타에 제 동의도 없이 펜네를 넣으신 분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분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상한 걸 바로 느끼고 이미 다 개워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먹고 쓰러져 있는 유서를 쓸까 말까 하는 두 젊은이에게 얼른 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괜찮냐고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과는 하셨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을 정도로 큰일이었어요. 트래킹 인솔은 손님들이랑 같은 방을 쓴다 그랬죠. 10명, 20명, 30명도 같이 잡니다. 그날 병원을 가기 전후의 모든 상황을 팀원 10분 이상이 지켜봤어요. 몇몇 분들은 오셔서 풀 넣은 사람들 이거 고속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리더로서 자기 관리에 실패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와 쓴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풀 줄기를 넣은 분들에게 제발 그냥 걸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게 통한 건지 안 통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침묵으로 당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전했습니다.
쓰러졌던 다음날 함께 쓰러졌던 분은 차량으로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하시고 저는 공복에 몸이 불편했는데도 오로지 책임감 하나로 팀을 이끌고 목적지까지 갔고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일단 쓰러졌던 다음날 여행사에 보고를 했고 귀국 후에도 여행사에 보고를 했어요. 이미 몇 번이나 말한 적이 있던 부분인데 제발 한 달 이상씩 가는 일정은 손님 받을 때 사람을 가려서 받으라는 말과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알려준 다음에 해당 일을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래킹 인솔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병원에 간 것도 처음이고 의식은 있지만 몸이 안 움직인 것도 처음이었고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는 손님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99%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또 하나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카톡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인솔을 하는 도중에 받는 가슴 철렁이는 연락과 엄살 섞인 연락이 많았던 탓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걸 피하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카톡을 열지 않아요. 새로운 출장을 나가는 기간에만 사용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해외에 나가서 경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험담에 그 어떤 과장도 보탬도 없었음을 조만간 벌일 저의 모든 순례 증서를 걸고 알려드립니다. 미니멀하기.